네, 지금 11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강보합 정도의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상황이 약간 좀 다르다라는 특징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포인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전장,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이것저것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슈를 기다리는 시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현재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역시 이 CPI 그다음에 이제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CPI, FOMC 그다음에 또 선물업체 동시 만기까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다가올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조용한 가운데 이제 일부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만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 활발한 움직임, 가장 활발한 이제 좋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역시 온디바이스 AI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간밤에 또 이제 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STA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이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보다는 약간의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제주 반도체가 정말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고 있죠. 대단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단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후발주자들 그다음에 고영 같은 이러한 반도체 종목들 지금 이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일부 어느 정도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반도체 종목 이외에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바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보성 파워텍이나 아니면 이제 한신기계 이러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왔었죠. 지금 이 한국형 소형 원전이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간밤에 이제 시간으로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원전 관련주들은 앞서 보여드렸었던 고영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대비해서 분명하게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차이 지점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고영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차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갭으로 떴지만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수급이 밀어주지 못하고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원전 관련주들은 이슈가 있었기는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받아줄 만큼의 상황에서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또 잠시 시장에서 조금 밀어놓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포트에서 조금 제외시켜야 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쉬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움직일 때 우리가 또 노려볼 만한 섹터가 지금 현재 한 섹터가 있거든요.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섹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농화성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이 과열이 걸려버렸죠. 그러면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또 여전히 좋은 수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비단 한농화성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CIS라든지 지금 이제 여전히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이 시장에서 워낙에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경쟁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 속도를 좀 빠르게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약간의 쉬어가는 그림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지켜볼 만한 필요성은 있다 정도로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한 구간 나와줄 거니까 관련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이슈를
기다리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무언가 강하게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결국 2530선 구간부터 2650선 구간까지 굉장히 이 저항 구간이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슬슬 이전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상승 구간, 이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도달을 할 만한 타이밍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승폭이 제한이 되는 이유는 역시나 시장이 이 다가올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CPI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FOMC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지금 다가올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은 이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남은 시간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번 주 남은 시간에는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슈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서는 시장이 결국에는 강하게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이 FOMC나 혹은 이제 뭔가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무사히 잘 지나가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긍정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든지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 정도는 더 나와야지 지금 현재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완전하게 약보합세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약보합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주도주는 완전하게 조용한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매우 일부 개별주만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주가 순환되는 장세가 결국에는 이번 주에 유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주에는 정말 확실하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고 있는 섹터나 아니면은 보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실하게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응할 자신도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훌륭하게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었던 고용처럼요. 고용처럼 이렇게 수급까지 잘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종목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매우 일부 종목만 강세가 나오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슈 받지 못하고 수급에 집중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조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할 수 있고 확실하게 잘 알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잘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수익을 챙겨나가는 신규 매수 접근을 하는 그러한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FOMC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FOMC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방향성이 두 가지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부분, 결국에는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약간의 실망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실망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의도적으로 내뱉을 것이다.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언가 이제 파월이 아무래도 이 의도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약간의 이런 우려감들도 감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는 의도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조금 더 베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매파 발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 저항 구간에서 시장에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과 주도주 종목군들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떨어질 가능성,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필요는 전혀 없이 이번 주에는 보수적인 매매를 하면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 나가는 전략으로 그 다음에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에 맞게끔 상승이냐 하락에 따라서 이 전략을 꾸려 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도체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라가 버리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따라타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번 주는 이슈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서 FOMC 이후의 결과 보고 우리가 또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도 늦지가 않으니까 이번 주에는 최대한 안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개별주 전략과 관련해서 공략은 이제 수급으로 해야 되고, FOMC는 보고 움직이자. 이제 기대를 낮추면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가는 한 주 만들어 봐야겠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